안녕하세요. 부러워하다가 질투받다 강남비율 성형외과. 오늘 할 것은 이거. 오늘은 액치증에 대해 질문 드릴 건데요. 액치증은 그냥 한자 말이고요. 뭐 한국말로는 암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액치증은 우리 피부에 털이 나는 세포가 있고요. 또 땀을 내는 세포가 있고요. 또 냄새를 내는 세포가 있어요. 이 냄새를 내는 세포를 아포크라인 선이라고 해요. 이 아포크라인 선이 피부 밑에 있는데 얘가 냄새를 계속 내게 되는 거죠. 사실은 겨드랑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민족은 가장 냄새가 덜 나는 사람 중에 속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 중에서는 나는 냄새가 좀 많이 나는 편이다. 뭐 엄마나 뭐 누나, 언니들에게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면 보통은 군대 가기 직전, 결혼하기 전, 뭐 그렇게 하게 될 때 보통 이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절개. 옛날에는 절제가 있었어요. 절제는 뭐냐면 이 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잘라내고 꼬매는 건데 이건 너무 운동 제한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즘엔 이 절제 수술은 이름에만 있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절제 수술이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되나 안 되나로 끝없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보통은 절개에서 겨드랑이를 기준으로 해서 1개 또는 2개의 절개를 해요. 그래서 이 밑을 이렇게 쉐이빙 한다고 하는데 이 밑을 완전히 긁어내주는 수술을 하고 절개가 들어갔던 부분들을 꿰매주는 수술을 하게 돼요. 효과 자체는 좋은데 절개를 해서 하는 수술은 사실은 되게 큰 수술이에요. 대학병원 기준으로 일주일 입원하게 되는 수술이고요. 저는 흡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흡입은 이렇게 째지 않고 한쪽 겨드랑이에 2개의 구멍을 내요. 그 구멍으로 캐뉼라라고 하는 작은 빨대가 들어가서 이걸 이렇게 아포크라인 선을 빨아내는 거죠. 압력을 걸어서 청소기처럼 음압을 걸어서 빨아내면 이것도 효과가 괜찮거든요. 물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서 어떤 게 효과가 좋습니까? 예, 절개가 좋아요. 하지만 절개는 너무 크고 수술이 너무 커서 굉장히 아프고 흉터도 많이 남고 그리고 이 수술의 가장 큰 문제는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도 100% 제거는 불가해요. 왜냐? 겨드랑이 외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아포크라인 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신에다 대고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큰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불안전한 수술이라면 흉터 적고 환자분에게 어떤 부작용도 적은 수술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흡입을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조금 애매합니다. 액치증의 연관성이 있는 가장 확실한 거는 현재까지는 물귀지입니다. 그러니까 귓밥이 나올 때 액체성으로 나오면 그 귀 안에는 우리가 귓밥을 만들 수도 있지만 물귀지를 만드는 세포들이 약간 유전적으로 다한증보다는 이 액치증을 내는 거랑 약간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한 거는 냄새를 직접 맡은 사람이 있냐 없냐는 거죠. 보통 베스트 프렌드나 친구 또는 주변에 예민한 사람, 부모님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잘 알게 되거든요. 다한증은 사실 이거랑 연관이 아주 약하게 있는데 땀이 많이 나면 이 액치증을 더 많이 일으키게 되거든요. 액치증을 일으킨다고 다한증이 오는 건 아니지만 다한증이 있으면 액치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땀을 좀 줄여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한증, 겨드랑이 다한증을 줄이기 위해서 보톡스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원래 100% 제거가 불가능한 수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전에는 냄새가 100%였는데 이제는 10%로 줄였어요, 선생님. 근데 이 10%를 줄이고 싶어요. 또 수술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주 심한 정도가 아니면 여름에만 액치증 수술 하지 말고 그냥
보톡스 맞읍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그 전에 냄새가 100이었다면 몇 퍼센트 줄었느냐에 따라서 향후 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흡입으로 치료한 뒤에 절개로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나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포크라인 선의 위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다 밀고 오시면 저희가 수술의 기준점이 없어지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흡입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흡입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는 수술 시에 실제로는 1cm 정도의 털을, 겨드랑이 털을 남기고 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모를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난 털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털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럴 땐 상관이 없는데 만약 있다면 절대로 완전히 밀고 오시거나 제모 레이저를 하고 오시거나 왁싱을 하고 오시거나 그런 건 수술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액취증과 물기지가 관계가 있나요? 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